여러분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번 재생될 때마다 그 가수한테 얼마가 갈까요? 정답은 한국 돈으로 약 4원입니다. 커피 한 잔 값 벌려면 1000번 넘게 재생돼야 한다는 뜻이죠.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? 음악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고 스포티파이는 한때 시가총액일 0억 달러를 넘기기도 했는데 정작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통장은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? 오늘은 CD에서 스트리밍까지 음악 산업이 어떻게 통째로 뒤집혔는지, 그리고 그 게임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. 먼저 시간을 한 30년 전으로 돌려볼게요. 90년대만 해도 음악을 듣는다는 건 곧 무언가를 산다는 뜻이었습니다. CD 한 장에 15,000원, 좋아하는 한 곡 때문에 앨범 전체를 사야 했죠. 음반사 입장에선 천국이었습니다. 한 곡으로 12곡짜리 앨범을 팔 수 있었으니까요. 그러다 1999년 랩스터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. 사람들은 깨달았어요. 음악은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그냥 파일이라는 걸요. 음반사들은 소송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한번 풀린 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. 결국 2003년 애플에 아이튠즈가 등장해서 곡당 99센트라는 타협안을 내놓죠. 사람들은 이제 앨범이 아니라 곡을 사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2008년 스웨덴의 한 스타트업이 더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. 사지 마세요. 그냥 빌려 쓰세요. 그게 바로 푸셔츠 스포티파이였습니다. 자, 그럼 스포티파이는 어떻게 돌아갈까요? 핵심은 알고리즘이에요. 여러분이 출근길에 트는 그 플레이리스트, 사실 사람이 고른 게 아닙니다. 여러분이 어떤 곡을 30초 안에 넘겼는지, 어떤 곡을 반복 재생했는지, 심지어 금요일 밤엔 뭘 듣는지까지 전부 데이터로 쌓여 있어요. 그 데이터가 다음 곡을 결정합니다.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. 알고리즘이 선택받으면 수백만 재생, 못 받으면 수백 회.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리죠. 2024년 기준 스포티파이에 올라온 곡은 공식 발표 기준 약 1억 곡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은 1000번도 재생되지 않습니다.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? 첫 번째 승자는 메이저 음반사입니다. 이게 좀 의외인데 이유가 있어요. 스포티파이는 출범 초기에 메이저 3사의 방대한 카탈로그 없이는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했고, 그래서 지분과 거액의 선지급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습니다. 즉, 음반사는 곡이 재생되든 안 되든 일단 큰 돈을 받아둔 거예요. 두 번째 승자는 알고리즘 친화적인 아티스트들입니다. 요즘 팝송 인트로가 짧아지고 후렴이 30초 안에 터지는 거 느끼셨나요?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. 30초 이상 들어야 1회 재생으로 인정되거든요. 카페나 공부할 때 트는 로파이 비트 같은 장르가 폭발적으로 큰 것도 같은 이유예요. 백그라운드로 몇 시간씩 재생되니까요. 반대로 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바로 중간 규모의 인디 아티스트들이에요. 앞서 말한 그 사원,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려면 한 달에 100만 회 이상 재생돼야 합니다. 게다가 이건 평균 추정치고 실제로는 음반사와 유통사를 거치며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. 예전엔 1000명의 팬에게 CD 한 장씩 팔면 됐는데 이제는 그 1000명이 매일 들어줘도 월세가 안 나오는 구조죠. 자, 정리해 볼게요. 음악 산업은 소유에서 접속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음악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분배하는 플랫폼과 알고리즘이었습니다. 우리가 더 편하게, 더 많은 음악을 듣게 된 대가는 누군가가 치르고 있는 셈이죠. 그래서 오늘 밤 평소 듣던 추천 플레이리스트를 잠깐 끄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알고리즘이 골라주지 않은 그 한 곡이 어쩌면 누군가의 다음 달 월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다음 영상에선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.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두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